이 세계 증시가 월 초에 급락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의 충격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가에서 우리 증시에 대한 호평이 나오면서 이 코스피가 그동안의 부진을 떨쳐버리고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 권용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로 국내 주가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는 게 블랙 먼데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가 제일 먼저 확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는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주가 지수에 비해서 소외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블랙 먼데이를 비롯해서 올해 들어서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연초부터 해서 바로 지난 주말까지 이 세계 주요국 지수의 등락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1.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강보합권에 머문 그런 수준인데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7.5%가 뛰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16.5%,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3.7%, 그리고 대만 주가 지수는 24.6%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딘 것으로 알려진 유럽조차도 증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을 훨씬 좀 능가하는데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가 9.4% 올랐고 영국은 7.5%, 그리고 유로존을 대표하는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가 올해 들어서 뛰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도 상승률을 보이고 일본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네. 이렇게 우리 증시만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자면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좀 단기적이고 좀 표면적인 이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들을 보면 가장 먼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블랙 먼데이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한국 경제가 더욱더 좀 민감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터져 나온 거면 이제 다른 나라에도 분명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 이제 우리 시장이 유독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이 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세계 경기 흐름에 좀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측면이 큰데, 그래서 일부 정시 전문가들은 좀 닥터 코스피다라는 그런 별명도 좀 붙여요. 네. 보통 그 구리 가격이 세계 경기 흐름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구리만 보면 세계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닥터 코퍼라는 그런 용어들을 붙이는데, 네. 그것과 유사하게 닥터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 세계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 세계 경기 흐름, 매크로 흐름에 취약한 게 한국 증시인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아졌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진 상황에서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에 들어서 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필 이제 그 당시에 산업계에 퍼지고 있던 그 인공지능 거품론도 우리 증시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의 주도주 하면 AI와 관련된 반도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AI가 거품이라면 AI 전용 칩 HBM의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타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코스피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AI 거품론에 휩싸이면서 주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또 코스피를 치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 전기차 관련 업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이 전기차 관련 업종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은 이제 최근의 경기 흐름과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원인들인데, 네. 장기적인 혹은 이제 구조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래 전부터 세계 증시가 오를 때 코스피는 조금 오르고 세계 증시가
가치가 떨어질 때 코스피는 확 떨어진다. 이런 불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존재를 해왔잖아요. 네네. 이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데 최근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의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네.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상속을 위한 좀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네. 또 뭐 유상증자를 또 작게 너무 빈번하게 좀 해서 네. 주주 가치에 훼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오너 중심적인 지배 구조가 좀 그 일반 주주들의 시장 진입을 좀 막고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성행하는 반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구조적인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수급 측면에서도 좀 바라보면 외국인이 뭐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시장을 통해서 한국 증시를 좀 좌지우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반해 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을 좀 맞서줘야 되는데 이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좀 단타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박스권에 머무는 박스피 형상이 좀 오랫동안 고착돼 왔습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코스피도 이제 며칠 동안 연이어서 올랐는데 네. 이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특히 월가에서 코스피를 매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뭐 월가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가운데 하나인 핀코에서 좀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뭐 에린 브라운이라는 펀드 매니저가 조금은 생뚱맞게 코스피를 좀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야후 파이낸스 미국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한국인 투자자들이 물어보거나 한국 언론이 물어봤을 때 립 서비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코스피를 얘기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생소한데 네. 이 진행자도 이 에린 브라운이라는 매니저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코스피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 진행자가 솔직히 한국 증시 그러니까 뭐 코스피란 용어 자체도 익숙치 않은 거죠. 네네. 코스피인가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솔직히 난 거의 잘 못 봤다. 그런데 당신은 왜 코스피를 얘기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이어갑니다. 네네. 이 핌코의 브라운 매니저가 좀 생뚱맞다 싶을 정도로 코스피 이야기를 좀 준비해 오니까 진행자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진 거죠. 네. 그 핌코가 그러면 우리 증시를 매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근데 먼저 핌코가 한국 증시의 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은 작년부터 세계 증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최근 6개월간 그런 괴리가 심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코스피가 이렇게 부진한 원인으로는 좀 전기차 관련 업종의 후퇴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배터리를 포함해서 전기차 분야가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코스피도 상승세로 방향을 틀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상승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네. 또 코스피가 AI의 영향을 받는 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와 미국 기술주 그리고 미국 AI 관련주가 최근 1년 반 동안 굉장히 좀 괴리가 되어 왔는데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리 현상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 괴리는 이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핌코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밸류업 시도, 밸류업 노력들도 아직 시장 전반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면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에 비해서 좀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기술 업종에 관해서 미국보다 한국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식이 미국 주식에 연동되는 부분이 큰데 그 핌코가 우리 주식의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는 건 뭐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이 매니저는 에린 브라운이라는 핑코 매니저는 미국 증시를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게 바라보는 게 이제 한국 증시 코스피라는 건데요. 네. 뭐 미국 증시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보자면 지난주에 나온 경제 지표죠. 7월 소매 판매와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자 숫자들
시장들의 경제 지표를 좀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굉장히 좀 호조를 보였는데 네. 이것이 바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성장하는 와중에 좀 둔화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동시에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지표들이다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네네. 미국 대선이 이제 좀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관련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에 3차례 그리고 내년에는 4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토대가 좀 마련이 되면서 미국 증시 가운데서는 AI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AI 관련 반도체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핌코의 조언대로 이제 앞으로 코스피에 자금이 들어올지가 관건인데 이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5거래일 상승했다가 어제 좀 주춤하고 오늘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주에 계속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뭐 대외적으로 좀 중요한 일정이 하나 좀 잡혀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시각으로 오는 금요일 23일 밤에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이게 뭐 주요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이제 코스피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겠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9월 기준금리 결정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정점은 지났다, 최근 지났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부담이 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전진적으로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측에 조금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뭐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9월 FOMC를 앞두고 코스피의 상승세가 제한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국내 증시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좀 이익 모멘텀이 일단은 좀 소멸이 됐고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둔화될 여지도 남아 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는데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작아지면 9월 연준의 50bp 인하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9월 빅컷 가능성이 줄어들면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 위기도 아직 좀 끝나지 않은 그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완전히 끝났다고 는 보기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선 공약들이 나올 텐데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에도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좀 재료들이 많은데 이제 돌다리를 잘 두드려 보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